잠깐 녹화가 중지됐습니다. 다시 이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월드를 작성할 때 주의점이 있으니까 이 주의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코드 영역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때 소문자로 된 영문자를 이용하고 예약어가 되어 있으면 예약어를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소문자로 입력했는데 대문자로 입력했다 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키보드에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문자 같은 경우는 대문자, 소문자 입력 가능하고요. 자, 숫자 같은 경우 0에서부터 9까지 숫자 입력 가능하고요. 특수문자가 이런 특수문자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언어에 따라 갖고 특수문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 특수문자가 허용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이 부분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특수문자를 사용했을 때 오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봇은 여러 가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코드 블럭과 단축키가 나와 있는데 이런 코드 블럭이 나오고 선생님은 화면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단축키, 복사하기, 잘라내기, 붙여넣기,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키보드에 보게 되면 맨 밑에 Z 왼쪽에 보면 Z, G, X, C, V라는 키가 있죠. 이 정도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꼭 손에 익숙하게 컨트롤 C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복분만 해도 중간을 간다 라는 얘기도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실행 취소 컨트롤 G, 잘라내기 컨트롤 X 이런 단축키를 우리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플레이보 두 번째 버튼의 의미. 자, 코드에 관련된 버튼입니다.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드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열기, 저장하는 거, 플레이하는 거, 중지하는 거,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또는 빠르게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축키가 나오는데 F2 같은 경우는요, 바로 마우스로 누르지 않고 그냥 F2 단축키를 통해서 플레이하고 정지하고 할 때 V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드에 관련된 버튼입니다. 월드 관련된 버튼은요, 아까 코드에 관련된 버튼과 거의 유사해서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여기 월드라고 되어 있죠. 월드 열기, 월드를 저장하는 메뉴가 되어 있고, 전체 월드를 초기화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 월드 그 자체만 월드만 초기화하는 그런 메뉴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월드 새로 고침 메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드 새로 고침은요, 여기 처음 상태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처음 상태가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실행을 하다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월드 새로 고침을 눌러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드 꾸미는 거 자기가 어떤 월드를 작성하고 꾸밀 수가 있고요. 물건이나 로봇 관리도 가능합니다. 자, 단축키 F4가 있는데요. F4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인데요. 이 F4는 월드 처음 상태로 되돌릴 때 사용하는 게 단축키 F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튼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여기 월드라고 디스켓 모양으로 월드라고 되어 있으면 월드 저장이고요. 여기 디스켓 모양의 코드를 하게 되면 자기가 코드를 작성하는 메뉴라는 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월드 구성할 때 오른쪽에는 월드 창이 나와 있고 왼쪽에는 코드 창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월드를 열었을 때는 저장이 안 되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월드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월드를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만든 월드에 코딩을 했어요. 이럴 때는 첫 번째 월드를 먼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저장하는 게 순서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자기가 만들었다 그럼 월드 저장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저장하는 순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월드는 저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일단 이해하시고 나중에 할 때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 문법 블럭이 나오는데요.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if문과 뭐 for문, while문, switch문 이 부분을 자기가 자유롭게 펑션, 새로운 명령을 만드는 펑션, 함수 이런 부분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구문 문법 오류가 나오는데요. 구문 오류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법 오류를 문법에 맞게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는 문법 오류 또는 신텍스 에러, 구문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밑에 있는 부분으로 예를 한번 보게 되면요. 꼭 필요한 부분에서 입력을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많이 사용하는 게 띄워쓰기 오류예요. move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되는데 move 띄워서 썼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move 소문자로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데 대문자로 잘못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한 줄에는 명령어 하나만 입력을 가능합니다. 근데 한 줄에 명령어 두 개를 입력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고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한 줄에 여러 개의 명령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명령어 끝난 부분에 세미콜론을 입력을 시켜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move라는 명령어를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move 다음에 세미콜론을 입력해주고 여기도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시켜주면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한 줄에다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C 언어에서는 항상 문법 한 줄이 끝났을 때 문장의 끝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이걸 빠뜨리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여기 플레이봇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한 줄의 명령어 하나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세미콜론이 생략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기호를 삭제한 경우입니다. turn left라는 명령어가 언더버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언더버가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더버가 삭제되어 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if문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if문 조건문인 if문을 사용하고 있죠. if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이 닫고 하는 이 기호가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어떤 조건문을 쓰는 가로 열고 닫고 어떤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로 하나가 빠져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열었다라고 하면 언어에서는 꼭 가로 닫는 게 하나의 쌍으로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중괄호 열었으면 꼭 닫는 거가 같이 이렇게 쌍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if문의 시작을 알려주는 중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if문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 끝나는구나 어떤 블럭 구문을 알려주는 중괄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 if문 여기에는 제대로 돼 있네요. 여기 가로 열고 닫고가 제대로 돼 있는데요. 지금 잘못된 게 뭐가 돼 있나요? 중괄호 열고 닫고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닫는 부분만 하나 있죠. 어디 부분에선가 여는 부분을 생략을 했거나 또 어떤 경우겠죠. 여기에 이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 사용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문 오류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봇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플레이봇의 게임, 아까 첫 번째 여기 플레이봇 들어갔을 때 여기에도 나와 있죠. 밑에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플레이봇 게임, 더 많은 게임 보기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고요. 실행하기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 여기 실행할 수가 있고 코드 보기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플레이봇에 월드가 나오고요. 여기 월드 구성이 나와 있고 여기에 실제로 작성했던 코드가 나오고 상하 좌우로 뭐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플레이를 눌러서요 상하 좌우 키로 이렇게 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게임을 이렇게 구성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임들이 있으면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만들고 학생들도 만든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봇을 본 우리가 마친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뭐 웹사이트를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여러 가지
IoT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갖고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레이보드 움직이기 편입니다. 자, 토마토 줍기 미션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월드 열기 기본 문제 월드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플레이봇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봇 회원 가입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이름,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아이디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를 사용해야 되고요. 자기가 아이디를 한번 설정하게 되면 아이디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도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처음에 설정을 할 때 비밀번호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기가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기는 두 번째, 선생님 등록을 꼭 해주세요. 선생님 아이디가 21ms1004 1004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이디가 여기 21ms1004 21여중입니다. 그래서 미들스쿨 1004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선생님 아이디를 21ms1004로 선생님 등록해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회원 가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코드 만들기에 들어가세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 동의합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여기 자기 이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 선생님은 JB GD 그 다음에 21 구글 계정으로 만들었던 거와 동일하게 입력하고요. 비밀번호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비밀번호 재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가 됐고요. 자, 완료됐으면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B GD 여기 아이디는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서 안 해도 자기가 원하는 아이디로 만들어도 되고요. 자, 비밀번호 자,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갔죠. 자, 들어갔으면 선생님 등록부터 먼저 로그인 한 다음에 선생님 등록 어떻게 21ms1004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선생님 등록이 되면서 선생님 등록 창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개인정보 수정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정. 자, 학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설정하세요. 1학년 선생님이 관리하기 편하게요. 1학년 10반으로 하겠습니다. 번호는 자기 해당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자기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고 선생님은 웹지기로 되어 있고요. 웹지기 네이버닷컴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학교 자, 본인의 학교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선생님은 21 여자 중학교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 자, 지금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선생님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 수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들어갔을 때 여기 플레이봇 사이트가 그림판, 터틀 이런 여러 가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학생 계정이면서 별도장 내가 받은 선생님 문제를 몇 문제를 풀었고 별도장을 몇 개 받았다. 플레이봇 놀자 월드에서 문제 해결 놀이터에서 어떤 문제를 몇 개를 풀었는지 별도장 횟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 일단 해보셨죠? 잠깐 일시 중지 눌러주시고 이거를 로그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 가입이 다 완료가 되셨나요? 자,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됐으면 아까 선생님이 플레이봇 시작하는 부분 화면을 설명했었죠?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을 토마토 줍기를 보면서 간단하게 선생님은 1번, 2번, 10번 정도를 한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모든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다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로그인 되어 있을 때 왼쪽 메뉴 창을 보게 되면요. 여기 왼쪽 메뉴에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코드에 관련되고 실행하는 부분에 관련된 메뉴고요. 오른쪽에 있는 메뉴는 월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월드를 작성하고 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명령어들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명령어들이 되어 있을 때 모두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기본 명령어뿐만 아니고 블럭,
여러 가지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건 차후 따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 되어 있고요. 밑에 하단 부분에 프로그램 소개가 되어 있고 월드 편집 방법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월드 편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개 이런 부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능키 안내 F2, F4 기능키 얼른 전체 창 모드, 일반 창 모드, 코드 영역 또는 감추고 보이고 하는 부분이 F8, F9 이렇게 F7 로그인, 로그아웃, 월드 새로 고침. 선생님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코드 영역 감췄다 보였다 전체 창으로 할지 일반 창으로 할지 F8, F9 정도 이 F8과 F9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명령어 사전입니다. 명령어 사전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 안 했던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지? 라고 하게 되면 팝업이라는 명령어가 뭐야? 그러면 내용을 출력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이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사용 예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코드 실행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여기서 코드가 나와 있고요. 플레이를 눌러주면 실제로 이 팝업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여러 개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 때 그것을 출력하는 부분을 실제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궁금증이 많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명령어 사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건에서 픽 오브젝트가 도대체 무엇인지 자, 기본 명령어에서 move라는 명령어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봇이 각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한 칸씩 플레이봇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한 칸 앞으로 이동하는 명령어가 move 명령어고요. 자, 물건에서 pick 오브젝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ick 집다라는 얘기죠. 오브젝트 물건을 집는다. 이때 언더바가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로봇이 위치한 칸에 있는 물건을 하나 집는 명령어가 pick 오브젝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기본 명령어에서 turn left라는 명령어. turn left는 왼쪽으로 현재 플레이봇이 있는 쪽에서 왼쪽으로 90도 회전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를 왜 미리 설명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드고요. 여기 월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월드가 있는데요. 월드 열기를 눌러보면 자기가 만들었던 월드, 선생님 월드 또는 선생님이 만들었던 월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봇 샘플 예시, 그 다음에 플레이봇 게임 예시 이런 직접 코드를 볼 수가 있고 러플, 수업자료, 7주제, 플레이봇과 놀자 월드. 선생님과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은 이 플레이봇과 놀자 월드에 있는 미션을 기본 실전 응용 이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채점 기본 문제 월드. 이번 시간에 이 10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플레이봇 줍기 월드 첫 번째를 1번은 월드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마우스로 확대 축소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 뛰지 않고 휠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확대, 휠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면 축소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플레이봇 왼쪽 창이 지금 코드 영역 창입니다. 왼쪽 이쪽 부분이 코드 영역 창이고요.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창. 오른쪽은 여기 월드 창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쪽이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을 출력을 할 때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하단 부분에 출력이 되는 창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이런 여기 주의하는 건 첫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에 나오는 이 주성문 있죠? 이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삭제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드 작성할 때 이걸 삭제해도 오류가 없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봇에서는 종종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명령어를 한번 볼까요? 길을 따라서 토마토를 주워볼까요? 라고 명령어가 나와 있고 move 명령어 설명이 되어 있네요. 픽 오브젝트 앞에서 설명했죠. 자, 플레이봇이 지금 이쪽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죠.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니까 남쪽 이미 바라보고 서 있으니까 앞으로 두 칸 가서 토마토를 집으면 되겠죠. 토마토가 지금 한 개 있네요. 만약에 두 개 있을 때는 물건을 두 개 집는 명령어 픽 오브젝트를 두 번 해야 되는데 토마토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앞으로 두 칸 가는 명령어 move 픽 오브젝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작성하려고 하면 여기다 코드를 타이핑을 잘하는 사람들은 move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요. 이 플레이봇은 되게 편한 게 어떤 부분이 편하냐면요. 자, 모드라고 눌러보면 기본 명령어가 나옵니다. 기본 명령어에 move, 현재 커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커서가 있는 위치에 명령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간단하게도 설명했는데 한 줄에는 명령어 하나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ove를 2번 해야 되니까 앞으로 2칸 가야 되니까 move 한 번 더 하면 2칸이 가게 됐죠. 그리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다음 줄에 자, 물건과 비퍼라는 명령어에서 픽 오브젝트 물건을 집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원하는 결과가 해결이 됐죠. 모두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에서 모두 부분 눌렀다 하면 명령어 블럭들이 나오고요. 현재 커서가 있는 부분에 그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 기본 문법이 들어가고요. 또는 여기 월드 창에서 분홍색 있죠? 분홍색을 눌러보면 이렇게 코드 블럭을 접었다 펼쳤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요. 위에 있는 코드 부분 왼쪽에 있는 실행 단추를 누르게 되면 한 칸, 2칸 가서 물건을 집게 되죠. 정답이라고 별도장이 되어 있는 월드가 있고요. 별도장이 제공이 안 되는 월드도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장이 제공이 되는 월드이기 때문에 별도장을 받을 수 있다. 코드를 저장해야만 별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 저장하게 되면 자기가 코드 제목을 입력해도 되는데 현재 코드에 제목이 있는 것 같으면 제목 복사를 해서 저장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여기 뭐 오늘 날짜 6월 며칠이다 라고 선생님은 많이 사용하는 게 06, 09 그 날짜로 이렇게 저장하면 이 날짜에 해결이 됐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하면 별도장을 받았습니다. 위에 있는 별도장을 눌러보면요. 선생님 문제에서 풀었던 별도장 기본 문제 월드에서 토마토 줍기 1번을 했구나. 언제 날짜에 몇 시에 이렇게 했는지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문제를 풀었으니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월드 열기에서요. 자, 월드 열기입니다. 코드 열기가 아니고 코드 열기를 누르면 날짜별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장했던 코드를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합니다. 자, 월드 열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월드 열기. 자, 두 번째 기본 문제 월드에서 토마토 줍기 월드 열기. 자, 앞으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죠. 자, 명령어 실행하는 공간에다 여기 위에 있는 새로운 명령어 만드는 공간은 따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 명령어 실행하는 공간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명령어는 어떻게 할까요? 한 칸, 2칸, 3칸 앞으로 가서 토마토를 집어야겠죠. 토마토는 하나니까요. 명령어를 모두에서 move 한 칸, 2칸, 3칸 muve를 3번 입력해야 3칸을 갖죠. 그 다음에 물건과 비퍼에서 픽 오브젝트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 move라는 것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블럭을 설명할 거냐면요. 기본 명령어에서 repea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명령어를 반복할 때 repeat 명령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repeat 했을 때 바로 그 커서 위치 여기에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사이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커서를 갖다 놓고 move라는 명령어를 자 여기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안에 이 명령어를 몇 번 수행해라 뭐 한 3번 수행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줄로 move라는 명령어 3번 하는 명령어를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repeat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나는 repeat를 사용하겠다 명령어 여러 번 반복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놓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사이에 어떤 명령어 mov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번을 처리하겠다 컴마 다음에 3 이렇게 입력해주면 move가 3번 이루어지고 물건을 집게 됩니다. 자,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집게 되는 겁니다. 코드 저장해주고 제목 복사해서 확인 이렇게 해주면 별도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드 열기 하게 되면 여러가지 1, 2, 3, 4 가는 길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꺾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앞으로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되겠죠. 오른쪽 회전
오른쪽 회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명령어를 보면 기본 명령어에서 turn left 왼쪽으로 회전하는 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회전하는 건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명령어에 보게 되면 하단 부분에 바로 이쪽 부분에 명령어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설명이 나오니까요. 이게 어떤 명령어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turn right라는 명령어가 없습니다. turn right라는 함수는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싶다. 자, 여기서 일단 얘는 앞으로 한 칸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되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 있으니까 왼쪽으로 회전하는 명령어를 2번, 3번 입력하게 되면 결국 왼쪽으로 3번 돌면 오른쪽으로 회전 한 번 하는 거하고 동일하겠죠. 한번 가볼까요? 한 칸, 둘, 셋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move라는 명령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turn left 함수를 여러분들이 배웠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죠? 여기 기본 명령어에서 repeat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사이에 turn left를 몇 번 하면 되겠죠? 3번 하게 되면 이게 오른쪽 회전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발휘를 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요, 다른 명령어, 여기에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블럭 명령어 있죠? 블럭 명령어, 여기 커서를 이쪽에 가서 새로운 명령어를 하나 만들 겁니다. 블럭 명령어에 보게 되면 많이 사용하는 turn right 함수를 만드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요. turn right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일단 만들기 눌러주면 바로 펑션이라고 하고 여기 새로 만들려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로 그 안에 있는 명령어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즉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는데요. turn right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turn right 함수는요. turn right를 실행하게 되면 turn left, 그 다음에 turn left, turn left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실행이 돼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부분이 되겠고 move 다음에 야, 한 칸 앞으로 가라 라고 한 다음에 사용자 명령어에 보면 turn right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turn right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명령어를 자기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어를 만든다라는 것은 자기한테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새로운 명령어를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새로운 명령어가 없을 때는요, 여기에 사용자 명령어에 없습니다. 사용자 명령어에 없고요. 만약에 내가 사용자 명령어를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사용자 명령어에 보면 turn right가 생겼죠. turn right 이렇게 하게 되면 작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월드 세로 고침, 전체 초기화가 아니고 월드 세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초기 상태로 되고 플레이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너무 느리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를 좀 빨리 해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되게 빨리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좀 플레이를 좀 빨리 진행하고 싶을 때는 이 속도 조절 창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해 나가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고 해서 물건을 집는 과정을 거치는 걸 통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명령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기 10번까지는 쉽게 해결이 되겠죠. 이런 것 같은 리피트 명령어를 사용하고 turn right 함수 오른쪽으로 가는 명령어가 많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블럭 명령어에서 turn right 만들어 주고요. 여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리피트 명령어로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되겠죠. 그럼 반복할 때 앞으로 가는 걸 몇 칸 앞으로 가라, 3번 앞으로 가라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복사를 선생님 블럭 잡아서 많이 사용하니까 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turn right죠. 여기 보면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칸, 두 칸, 세 칸 앞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3칸 앞으로 갔죠. 그 다음에 turn right 실행을 해주고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또 앞으로 가면 3칸 앞으로 가고요. 3칸 앞으로 갔을 때 turn right 간 후에 turn right를 해보고 여기 너무 이렇게 플레이하면 너무 느리니까요. 중지하고 속도를 제일 빠르게 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딱 하게 되면 여기까지 내가 코딩한 게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몇 칸 가야 되겠죠? 2칸 앞으로 가면 컨트롤 V 해서요. 여기에 2칸 앞으로 가니까 여기
무브를 두 번만 하면 되겠죠. 두 번, 두 번. 자, 두 번, 두 번. 여기에. 자, 턴 라이트 함수도 여기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야죠. 왜냐면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오른쪽 회전 하나 두 칸 가고 오른쪽 회전 하니까 여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두 줄을 붙여넣고 실행을 한번 하게 되면 쫙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 앞으로 한 칸 가고 오른쪽 회전이죠. 자, 여기 내용을 붙여넣었을 때 앞으로 한 칸 가고 오른쪽 회전, 중복되는 것은 앞으로 한 칸 가고 오른쪽 회전, 앞으로 한 칸 간 다음에 여기는 앞으로 한 칸 가는 명령어는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여기에 한 칸 가는 거 그냥 무브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앞으로 한 칸 가고 그러면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을 했으니까 물건을 집어주면 되겠죠. 물건과 픽 오브젝트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물건을 집었습니다. 코드 저장하고 복사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별 도장을 몇 개 받았는지가 나오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